지식라디오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은 전 세계의 어떤 그 재미난 사실들, 그게 되게 중요하거나 막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접하거나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사실은 다르다던가 이거는 사실 이렇더라 진실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10가지 준비했는데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라디오. 스마트폰 게임 요즘에 많이 하실 건데요. 요즘에 그 스마트폰 게임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재밌는 거 많아요. 그쵸? PC 게임만큼의 퀄리티예요. 그 그래픽이나 막 장난 아니야 요새.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 스마트폰으로 가져가는 게임 대회도 이제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고 이제 시장도 넓어지고 했어요. 이 스마트폰 게임 경쟁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중에 이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게임을 얘기해 볼 거예요. 이 게임이 얼마를 벌었냐면요. 얼마를 버냐면은 85만 달러를 법니다. 이거는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뭐 매번 똑같이 85달러, 85만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넘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 1억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이게 이 게임으로만 1억을 번 게 아니고요. 이 게임을 만들고 나서 하루에 1억 원 이상을 매일 벌고 있다고. 매일. 알겠죠? 왜 대단한 건지 이 방송의 취지를 아시겠죠? 그쵸? 이런 거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해외에서 엄청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게임을. 우리나라에도 되게 인기였어요.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이 당시에 캔디 크러쉬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이 게임이 워낙에 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하다는 거, 그죠? 이 게임이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4년 됐죠? 이 게임이 총 얼마를 벌었냐, 가늠을 해보자면은, 1년은 365일이니까, 매일 1억씩 벌죠. 그럼 365억이야 1년에. 근데 곱하기 4 합니다. 그러면은 뭐 1500억 가까이 벌었단 얘기예요. 넘을 수도 있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게임 하나로, 스마트폰 게임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PC 게임 중에 작년에 이제 매출 1위를 올렸던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예요. 잘 알죠? 이 게임이 작년 한 해에만 1628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찍었었거든요. 비교해보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는 1년이고 얘는 4년을 했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비교 대상이 좀 안 될 수 있지만, 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작잖아. PC 게임보다는 압도적으로 작아요, 규모가. 그래서 뭐 차이는 좀 있지만 이 캔디 크러쉬 사가의 이 총 매출을 봤을 때 굉장하다는 거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외국에서 진짜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이 게임이 또 뭐 중요한 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제를 그렇게 할 필요가 그렇게 없는 게임이에요. 결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근데 매일 1억을 번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엄청 많이 하나 봐. 돈 막 이렇게 그 뭐더라고, 코인 같은 개념이 있어요. 5분에 한 판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5판 다 하고 이제 쉬는 시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또 하고 뭐 이런 식인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주로. 그쵸? 근데 외국에서는 진짜 결제해서 많이들 하나 봐요. 뭐 아이템 사고 뭐 이러나 봐. 해외 이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게임 소비 형태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특징이 뭐야? 금방 질려. 이게 이제 특징이자 장점이죠. 금방 질려요. 스마트폰의 한 가지 게임을 3개월 정도 하면 사실 많이 한 겁니다. 정말 많이 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은요, 단기로 빨리 매출을 올리고 수그러드는 게 보통이에요. 나왔을 때 빵 터져가지고 막 이제 벌고 없어집니다. 사라지죠. 이게 보통인데, 이 캔디 크러쉬 사가는 매년 4년째 매일 꾸준히 85만 달러를 벌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꾸준하다는 거죠. 폰 게임인데.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이 꾸준하다는 거, 이게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나도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게임이 중독성이 있어. 이 게임 화면을 좀 볼까요? 이 게임 화면이 되게 단순하게 생겼거든요. 이거야 이거. 이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건데 그냥 이렇게 가로 세로 움직이면서 3개 맞추면은 이제 맞춰서 깨지고 다 없애면 뭐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고 뭐 이런 겁니다. 너무 단순해. 근데 중독성이 있어요. 게임이 단순히 뭐 중독성이라는 거는 재미라기보다 어떤 단순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죠? 그냥 사탕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 그래서 이거 깨요. 그래서 캔디 크러쉬예요. 캔디 크러쉬 사가요. 그래서 가로 세로 옮겨서 3개씩 일렬로 맞추면은 이제 점수 올라가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 이게 다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스테이지가 엄청 많아요.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장애물 같은 거 조금씩만 넣으면 또 새 스테이지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개발하기도 너무 쉽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좀 오래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경쟁을 해. 이 개발자랑 유저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 포기하나, 게임이 개발이 먼저 포기되나 유저들이 포기하나, 뭐 이런 대결하는 정도로 진짜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로 해요.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았었고, 요즘은 많이 안 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애니팡이거든. 그치? 우리나라는 애니팡이기 때문에 캔디 크러쉬 사가가 그렇게 막 선풍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애니팡이 전국적으로 인기였잖아요. 애니팡 막 대회도 열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요. 이 애니팡이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애니팡이요. 애니팡 사진을 보여줄까요? 여기가 이제 2009년에 나왔어요. 근데 캔디 크러쉬 사가 이 위에 있는 애가 2012년도에 이렇게 뿅 나온 거죠. 그러면서 애니팡이 이제 이 이후에 이런 비슷한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왜냐면 쏠림 현상이 좀 많잖아요.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붙어가지고 막 다 그거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캔디 크러쉬 나오면서 이 캔디 크러쉬가 전 세계적으로 대박 치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게임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애니팡에서 애니팡 2를 내놓습니다. 애니팡 2를 내놓는데요. 이 애니팡 2가 캔디 크러쉬 사가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사탕 대신에 그냥 동물이야. 이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캔디 크러쉬 사가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애니팡 2입니다. 그대로 베꼈어요. 그냥 사탕이 동물로만 바뀌었어요.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이랑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니팡 2는 카피예요. 캔디 크러쉬 사가를 카피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 캔디 크러쉬도요, 카피 게임이에요. 캔디 크러쉬도 카피 게임이에요. 이 캔디 크러쉬 이전에 캔디 스와입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캔디 스와입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사실 외국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유저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이거 캔디 크러쉬가 베낀 거다라고 다 인정하는데요. 네, 사실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캔디 스와입이라는 게임이랑 이 캔디 크러쉬 사가랑 게임 방식이 달라요. 근데도 이 표절 시비가 붙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탕이라는 거를 깨부수면서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한다. 요 개념으로 이제 카피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은 좀 이런 저작권이 좀 엄격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도 이제 카피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인스타그램의 사진인데 한 사람이 이제 캔디 크러쉬 하는 사람인데 레벨 1000 달성 기념으로 인증샷을 올렸어요. 레벨 1000이 무슨 뜻이냐면요, 1000개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했다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엄청나게 오래 해야 돼요. 막 한 스테이지를 며칠씩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잘 안 깨지면 다시 대도전하고 재도전하고 막 그런단 말이어서 이게 꾸준하다고 되는 레벨이 아니고요, 진짜 많이 투자해야 돼요. 1000레벨을요. 근데 이걸 달성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인스타에다가 이 사진을 올리면서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비난을 엄청 들었어요. 리플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의 현역 프로 야구 선수거든요. 프로 선수예요. 근데 2015년도 사진인데 이게 한참 시즌 중일 때에 올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구 팬들, 이 구단 팬들에게 엄청 욕을 먹었어요. 운동 안 하냐, 시즌 중에 뭐 하냐, 훈련해야지, 뭐 하냐, 게임만 하냐, 뭐 페인이냐, 뭐냐, 리플들이 엄청 달리니까요, 즉시 삭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이 남아버렸어요. 이렇게도 한답니다. 이게 캔디 크러쉬가 인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이 회사에서는 1억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캔디 크러쉬 사가 였습니다. 자, 과일인데 바나나죠. 바나나인데 저기 돌이 붙어있네. 돌 스티커죠. 저 돌은 회사고, 과일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과일 사면 이런 거 붙어있어요. 그쵸? 회사 로고도 있고, 뭐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런 바코드 이런 거 있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과일 껍질에 이제 이 스티커를 접착제로 붙인단 말이죠. 근데 이 스티커랑 접착제를요, 사실 먹어도 되는 식용으로 만든답니다. 먹어도 된대요. 세상에나. 아니 굳이 왜? 먹어도 된대. 이 과일, 이래서 만드는 것 같아. 과일이라는 게 어떤 신선도를, 이미지를 많이 해야 되잖아. 신선하다, 그죠?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에게 좀 안심을 주는 역할로 이런 용도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다 한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쵸? 이거 식용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 그렇다고 또 먹지는 막 굳이 식용입니다 해서 이걸 굳이 먹을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먹지 말고. 이거 아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그죠? 어린애들이야 뭐 인터넷 접근이 쉬우니까 많이 하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죠? 알 수도 있다 쳐. 근데 이 주로 과일을 구매하는 소비층은요 성인이에요. 성인 중에서도 이렇게 가족을 좀 꾸리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과일 살 일이 어딨어요 우리. 그죠? 가정이나 있고 뭐 결혼을 했다거나 애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산단 말이야. 우리는 안 사 잘. 그지? 잘 안 사요. 어른들이 주로 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모르지.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실 껍질채로 먹는 과일이 얼마 없어요. 보통 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티커를 굳이 왜? 굳이 왜? 거기다가요 우리나라의 과일은 안 돼요. 수입산 과일만 돼요. 우리나라는 이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 이거는 외국의 극히 일부 선진국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야. 하지마 아니야. 외국의 얘기예요. 번역해온 자료입니다. 예. 말하다 보니까 뭐 별로 쓸데없는 자료 같네요. 예. 미안합니다. 미안하니까 뭐 이런 스티커에 관련된 정보를 또 하나 알려줄게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스티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보이죠? 빨간 동그라미. 예,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진짜 우리 마트를 가게 되면 한번 봐봐.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거라도 알려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저기 밑에 보면 이제 뭐 샵하고 이제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크게 볼까? 샵하고 뭐 써 있기도 하고 뭐 5자리도 있고 4자리도 있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과일에 대한 정보예요.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과일의 재배 방법을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PLU라고 해서요. 프라이스 룩업 코드라고 합니다. 프라이스 룩업 코드라고 해요. 바코드 개념인 거지. 바코드 개념. 그러니까 마트에서 이 과일을 보고 기계에다가 이 숫자를 입력해. 그러면 이 과일에 대한 정보, 가격이 막 나오는 거죠. 어디서 수입해왔고 언제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 바코드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트의 직원들이 쓰는 숫자고요. 우리는 몰라도 돼 사실. 근데 알아서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4자리 과일, 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4자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품종에 대한 얘기예요. 재배 방식을 알려주지 않는데 5자리 숫자인 경우에는 재배 방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5자리 숫자일 경우에 8로 시작하면요. 8로 시작하면은 이 과일은 일반 재배를 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9로 시작해. 이거 오렌지 이거 9로 시작하죠. 이거 9로 시작하면요. 유기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수입산 과일을 사야 돼. 마트에 가서. 그럼 9가 써있어. 앞에 9가 써있어. 그럼 무조건 사자고. 유기농이야. 몸에 좋으니까. 알겠죠? 뭐 요정도 정보라도 알고 넘어갑시다. 자, 웃고 넘어갈까요? 말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내용이었어요. 수입산이면 먹지마. 왜 이렇게 자꾸 먹으려고 그래. 먹지마. 굳이 그걸 왜. 과일 먹어. 과일. 아니 과일을 먹고요. 과일 스티커라도 먹어요. 아니 과일 껍질을 먹어. 왜 굳이 스티커까지. 아니 그러지 마. 굳이 하지는 마세요. 아니 궁금해도 하지마.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마 얘들아. 아이 괜히 알려줬네. 하지마. 그냥 알고만 있어.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안경 삥 하면서 설명충 느낌으로 이렇게 삥 하면서 이게 말입니다. 식용 스티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정도로만 그냥 자랑만 하세요. 다음 갑시다. 세 번째인데요. 이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신문 기사인데요. 발췌본인데 어떠한 시합에 관한 승부 결과를 보도한 신문 기사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일본인데 일본에서 세계 2차 대전 도중에 칼을 가지고 사람 목 베기 놀이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것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죠? 이거를 스포츠처럼 했어요. 스포츠처럼. 그래서 이 목을 벤 사람들의 점수가 기록되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죠. 얘네가 이렇게 미개했었어요. 예전에 얘네가 지금 선진국이면 뭐해. 얘네 이렇게 미개하게 놀던 애들이에요.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100명의 목을 벤 초기록 106대 105. 그리고 여기 작은 기사들 보면은 동점이 나와서 연장전을 통해서 한 점 차로 승부가 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놈의 새끼들이네 이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신문에 냈지. 이게 일본 신문에서 낸 거야. 그러니까 살해 내용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요.
승부에 대한 결과 보도예요. 스포츠로 생각한다는 거지 얘네들은. 미개한 애들이죠. 이게 짐승이지. 이게 뭐야. 짐승도 이러진 않아.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죠? 근데 다행히 얘들은 사형당했습니다. 아 다행이죠. 박수 한번 치고.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일으켰잖아요.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예전에. 그죠? 얘네들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또 졌잖아. 그죠?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자 전범 재판이 열립니다. 니네 왜 전쟁을 일으켰어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일을 이제 가려내는 거죠. 누가 일으켰어? 왜 일으켰어? 얼마나 뭐 어떻게 했어? 다 알아낸 다음에 이제 형을 부과하는 거죠. 전범들이니까. 전쟁에 일으킨 죄를 묻는 재판인 거지. 근데 이 두 마리는요. 이 두 마리는 이 사진이랑 이 신문 기사가 증거가 됐고 얘네들이 원체 이 당시에 주변에다가 이렇게 자랑처럼 막 떠들고 다녔대요. 내가 말이야 100명을 넘게 해서 이겼잖아 막 이러면서 소주 마시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증인들이 또 워낙에 많았고 이제 사형당했던 거죠. 예, 상당히 명예로워했대요. 여기서 이기는 거를요. 얘네가 사무라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이렇게 소설 이런 거 보면 사무라이 막 이렇게 일본의 문화 중에 사무라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사도 정신이 막 있고 막 그치 막 검을 자기 몸처럼 막 이렇게 뭐 무릎 꿇고 막 검에다가 막 이렇게 명상하고 거짓말이야. 얘네 다 이게 사무라이예요, 얘네들. 얘 못 배운 애들이에요. 사무라이 이런 겁니다. 일본의 지금 현재 사무라이의 그런 이미지는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 각색된 겁니다. 이거야 이거. 알겠죠? 이거는 아유 잘 죽었어. 쌤통이죠. 이런 게 쌤통인 겁니다. 다음 넘어가죠. 아 확 다투나네. 영화 포스터가 나왔는데 네 번째가 이게 제가 영화 프리뷰랑은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영화죠. 숨바꼭질이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감독의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다 그래요. 우리 집에 혹시나 가족 외에 낯선 사람이 몰래 숨어 살고 있다면? 이라는 혹시나 하는 의문점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거죠. 근데 이 영화가 또 뭐 만들어지면서 많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요. 이게 실제 존재했던 얘기입니다. 숨바꼭질 괴담이라고 해서요. 유럽, 중국, 일본, 뭐 미국, 뭐 우리나라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이 가정집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인 거죠. 자, 어떤 종류의 실화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해요. SNS를 하시면 이제 좀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사진을 혹시 본 적 있어요? 이게 SNS로 많이 퍼져요. 그러니까 초인종 옆에 이게 실제 영화 내용이랑 비슷해요. 초인종 옆에 이게 영화 스틸컷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인공이 뭘 보고 있죠? 초인종 옆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이게 범죄자들이 사람들의 구성, 집에 누구 살고 있고 뭐 정보들을 암호화해가지고 초인종 옆에 써놓는 겁니다. 써놔요. 그래서 도둑들이 이 집에 미리 답사를 하겠죠. 답사를 한 다음에 간단히 정보를 기록해놓고 정보를 적어놓고 다음에 또 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집을 털어야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월하게 집을 털기 위해 하는 방식인데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요약해놓은 게 이제 SNS에서 이런 게 퍼졌었죠. 뭐 있냐? 범행 계획 수립 뭐 하면 이렇게 X 이 집은 곧 털 예정이다 하면 초인종 옆에 X라고 써놓고 뭐 그런 거죠. 밑에 보면 들킬 위험이 있다 그러면 네모 표시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에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숨바꼭질이 실제다. 우리 진짜 집에 가정집에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일반 사람들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써있 지금 보이죠? X 표시 뭐 이런 거 돼 있는 거, B 같은 거 써있고죠. 베타 표시 같은 거 써있는 거 보이죠? 실제로 써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 기호가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거고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학가나 주로 이제 원룸 같은 혼자 사는 집, 상대적으로 범인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곳 이런 곳에서 발견돼가지고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요. 이제 이 사진을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튜브에 이제 캡처 사진인데 유튜브 영상,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진짜 아까 포스터 봤죠? 숨바꼭질처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외국의 한 남자가 진짜 집주인인데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자꾸 음식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음식이 줄어드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상하네. 내가 먹었나? 이렇게 하면서 음식이 맨날 줄어들어. 자꾸 없어져.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워서 혹시나 하고 집에다가 이렇게 몰카를 설치합니다. 몰카. 이게 웹캠이래요. 컴퓨터 카메라인 것 같아요. 다음날 몰카를 확인해 보니까 글쎄 한 여자가 자기 집 옥장에서 나온 게 찍힌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그 여자가 실제로 있었고요. 실제로 1년 동안 이 집에서 주인 몰래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사람들 잘 때 열어서 뭐 먹고 다시 들어가서 자고 이런 식으로 집을 몰래 이용했다는 거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실제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이 일화를 이제 모티브로 나온 게 아까 말했던 그 숨바꼭질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웹캠을 지금 설치한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자러 가겠죠? 뭐 자리를 비우겠죠? 잘 보세요.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넘길게요. 자, 2시간 후. 2시간 후에요. 자, 무서운데? 뭐 팍 튀어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나오나?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저기가 옷장인가봐. 내려오죠. 그죠. 와, 여자 산발이네. 그니까 뭐, 씻지도 못하고 그냥 음식만 먹고 들어가나봐. 이 여자는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하네요. 와, 소름이다. 이제 뭐 발판 같은 거 밟고 내려가나? 넘겨볼게요. 되게 느릿느릿하네요. 영양 상태가 안 좋은가봐. 하루 종일 못 움직일 거 아니야, 옷장에서. 그죠? 뭐 몰래 화장실도 막 이용하고 했겠지. 자, 그 다음에 싱크대에 갔대. 아, 씻네. 냉장고 열고 뭐 먹네요. 우유 먹네, 우유. 와, 들킬까봐 천천히 하는 것 같다. 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냐. 뭐야? 화장실, 뭐지? 찬장 같은 건가봐. 음식 먹으려고. TV도 봐? TV 보는 거야, 지금? 와. 와, 뭐 지금 믹서기 돌리지 않았어요? 별거 다 하네? 오, 뭐야. 왜? 숨는 거야, 주인 나오니까. 주인이 이제 들어가고, 다시 또 나왔어요. 좀 빨리 감는 겁니다, 이거. 뭐 막 이것저것 하네요. 와, 이거 뭐, 이 사람이, 그니까, 오래됐나봐, 좀 이 생활을 한 지가. 그니까 좀 익숙하고 노하우가 좀 생겨서 이제 점점 시간이 길었겠지. 처음엔 짧게 했다가, 그죠? 와, 그냥 지집처럼 있네.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그죠? 아침이 됐어. 여기에 숨어 있었나? 이거 못 발견했나? 와, 여기까지입니다.